엄마 죽고 나면 그 노인네 돈 가지고 빚부터 갚아버려야지. 여보 아들이 돼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엄마는 좀 가만히 있어. 우리가 못 받을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돌아가실 할머니 돈 우리가 필요한데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저는 돈만 아는 무관심한 남편과 딸 사이에서 30년간 매일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줄 알았습니다. 가족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된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순애입니다. 올해 58살.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30년이 됐네요.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저는 평생 처음으로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잠깐 말씀 좀. 네, 의사 선생님. 어머님은 나이도 있으시고 암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6달이요? 6개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단 6개월로 압축되는 기분이었어요. 시집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편한 적 없었던 시어머니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별이 다가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운함 때문인지 안타까움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곧 제 삶도 끝날 것 같아서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제 손에는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 들려 있었어요. 82살 시어머니 박말순. 이분은 제게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신 적이 없으셨죠. 그래도 전 오늘도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오늘 미역국 끓여왔어요. 입맛 없어. 조금이라도 드셔야 기운이 나시죠. 어머님 좋아하시는 들깨 넣어서 됐다니까. 네가 해온 거 먹으면 체해. 제가 해온 음식은 체한다. 30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상처받았는데 이젠 그냥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매번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죠. 그럼 나중에 드실 때 데워드릴게요. 대훈이는 아,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급한 일? 60 먹은 자식이 뭐가 급해? 30년째 저 모양이네.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바빠. 어미가 죽어가는데 바쁘긴. 결국 또 너만 왔구나. 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며느리일 뿐 딸이 될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그래도 전 끝까지 곁을 지키고 싶었어요. 이게 제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잠시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2살 학원 강사인 제 딸은 요즘 저한테 연락도 잘 안 했었는데 웬일이었죠. 응, 민지야. 엄마, 할머니 상태 어때? 6개월이래. 아, 그렇구나. 엄마 힘들겠다. 딸의 목소리가 너무 건조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 같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는데 왜 이렇게 덤덤한 걸까요? 그런데 다음 순간 전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 할머니 통장 비밀번호 아세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할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미리미리 알아두는 게. 민지야,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에이, 엄마는 왜 그래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할머니 재산도 있으실 텐데. 김민지, 그런 얘기 다신 하지 마. 하, 알았어요. 근데 엄마는 30년 동안 헌신했으면서 왜 그렇게 손해만 보고 살아요? 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딸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30년의 헌신이 딸 눈에는 그저 손해보는 삶으로만 보였던 거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희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그날 밤 전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집에 가라고 하셨지만 전 떠날 수가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했는데 마지막 6개월만큼은 더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정말 마지막 일 테니까요. 순애야, 네,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너 왜 여기 있어? 어머님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집에 가서 자지. 뭐하러 여기서 고생해?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있고 싶어요. 에휴, 너도 참 30년 동안 고생 많았다.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고생했다는 그 한마디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본가 부모님도 못 챙기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본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못 갔던 것, 제가 아파도 참았던 것, 제가 울고 싶어도 웃었던 것, 다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근데 말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며느리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알고 계시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며느리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전 이해했어요.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을 테니까요. 네, 어머님. 알고 있습니다. 고마웠다. 순애야. 고맙다. 30년 만에 처음 들은 그 말에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제라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슬펐습니다. 왜 이제야? 왜 이렇게 늦게야 말씀하시는 건지. 다음 날 아침 전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남편 김대훈. 60살이 된 지금까지도 어머니 병원에 한 번도 안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꼭 와야 한다고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와야겠어. 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셔. 아, 나 오늘 거래처 미팅 있어. 내일 갈게. 여보, 6개월밖에 안 남았대. 그런데 계속 이렇게. 알았어. 알았다고. 바쁘다니까. 당신이 있잖아. 나만 있으면 돼. 어머님은 당신 엄마잖아. 그러게 말이야. 내 엄마니까 당신이 더 잘해야지. 며느리잖아. 전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아내가 아닌 며느리로만 봤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저 어머니를 돌보는 사람. 그게 제 역할의 전부였던 거죠. 그날 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며느리? 아내? 엄마?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오후에는 딸 민지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저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바로 할머니한테만 달려가더라고요. 할머니, 저 왔어요. 오, 우리 민지 왔구나. 할머니, 많이 편찮으시죠? 제가 걱정돼서 잠도 못 잤어요. 그래, 우리 민지가 제일 착해. 전 그 모습을 구석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30년을 모셔도 한 번도 착하다는 말 못 들었는데 손녀는 한 번 방문해 칭찬을 받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정말 그런가 봅니다. 할머니, 그런데 저 곧 결혼할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근데 집 문제가 좀 있어요.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걱정 마라. 할머니가 뭐 좀 준비해놨어. 정말요? 할머니 사랑해요. 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야,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할머니랑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순애야, 민지는 내 손녀잖아. 그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30년을 이 집에 살았지만 저는 영원히 이방인이었다는 걸. 며느리는 결국 가족이 될 수 없었어요.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희생해도 저는 그저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전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남편도 오지 않고 딸도 오지 않는 병실에서 저 혼자 시어머니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곤 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으셨죠. 시어머니가 알고 있다고 하신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한테 남겨주실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전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종일 시어머니를 돌보고 나니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 대훈이가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잠이 와야 자지.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초조해 보였어요. 전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다가 식탁 위에 놓인 남편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핸드폰 화면이 켜졌어요. 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문자 내용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김대훈 사장님, 이번 달 이자 2천만 원 입금 확인 안 됩니다. 원금 2억 포함 총 2억 3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억? 남편한테 빚이 2억이나 있었다고요? 아니,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였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빚이 2억이나 있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해봤자 당신이 뭘 할 수 있어?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갚을 건데요? 어차피 엄마 죽고 나면 나오는 돈 있잖아.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죠? 뭐라고요? 엄마한테 재산 있잖아. 돌아가시고 나면 그걸로 갚으면 되지. 뭘 그렇게 난리야.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지. 엄마 돌아가시면 유산 나오잖아. 그걸로 빚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전 남편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30년 동안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건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돈으로밖에 안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당신, 어머니를 돈으로밖에 안 보여요? 뭔 소리야. 효도 다 하고 있잖아. 당신이 병원 가서 돌보고 있고. 그게 효도예요? 제가 돌보는 게 당신 효도라고요? 그럼 뭐야? 당신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유산도 받을 거면서 뭘 그래?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은 저를 그리고 어머니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어차피 엄마 돈 있잖아. 돌아가시고 나면 그걸로 갚으면 되지. 제 남편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도 전 병원에 갔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돌봐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점심때쯤 예상치 못한 사람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우리 민지.
자주 오네. 딸 민지가 이틀 연속 병원에 오다니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는데 말이죠. 할머니, 저 오늘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무슨 얘긴데? 사실 제가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거든요. 근데 결혼하려면 집이 필요한데, 그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지금 할머니, 저 결혼하려면 집이 필요해요. 요즘 전세금도 어마어마하던데, 할머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우리 민지 시집 가야지.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정말요? 할머니 최고예요.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야, 나 좀 나와봐. 왜요? 나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머니한테 말할 수 있니? 뭐가요? 할머니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할머니가 지금 얼마나 힘드신데 돈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노골적으로 해? 에이, 엄마는 그러니까 평생 손해만 보고 사는 거예요. 뭐라고?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는 30년 동안 할머니 모시면서 뭐 남은 거 있어요? 본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못 갔잖아요. 아프면 혼자 참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면서 뭐 얻은 게 있냐고요?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지야, 그게 전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엄마는 평생 그렇게 당하면서 살아요. 전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제가 받을 건 받고 살 거라고요. 할머니도 손녀 시집 보내는 게 기쁘실 거고 뭐가 문제예요? 넌 내가 그렇게 보였니? 평생 당하면서 산 사람으로 사실이잖아요. 전 들어갈게요. 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딸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도 딸도 모두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오히려 저를 바보로 보고 있었던 거였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30년이 과연 의미가 있었던 건지.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갑자기 집에 있는 통장을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두뇌야, 너 집에 가거든. 내 방 서랍에 통장들 있잖아. 그거 다 가져와. 통장이요? 갑자기 왜요? 정리 좀 하려고 이것저것 확인할 게 있어서. 전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통장을 정리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혹시 유언 준비를 하시는 건가?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30년을 이 집에 살았지만 시어머니 방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이 여러 개 있었어요. 하나씩 확인해 봤는데 1억 5천, 8천만 원, 1억 2천 모두 합치면 대충 계산해도 3억은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말이 떠올랐어요. 어차피 엄마 돈 있잖아. 딸의 말도 떠올랐죠. 할머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솔직히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남편 빚도 갚을 수 있고 딸 결혼도 시킬 수 있고 하지만 동시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내가 30년 동안 헌신한 대가인가? 나는 결국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돌봤던 건가? 아니에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30년을 참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어머님, 통장 가져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시어머니는 통장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라고요. 그 눈빛이 뭔가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뇌야, 너 이 통장들 보면서 뭘 생각했니? 네, 그게 솔직하게 말해봐.
돈이 많다고 생각했지. 대훈이 빚도 있고 민지 결혼 자금도 필요하고 이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시어머니는 다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 빚도 딸 결혼 얘기도 모두 다 생각은 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어머님, 저는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왜? 그게 제가 어머님을 모신 이유가 아니니까요. 30년 동안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서운했던 것도 많았고요. 하지만 돈 때문에 모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저 창밖만 보고 계셨죠. 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밖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척들이었어요. 야, 그 며느리 말이야. 통장 가져갔다며? 맞아. 형님이 통장 정리하라고 집에서 가져오라고 했대. 에이,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중간에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 나도 그 말이야. 30년 동안 고생했다고는 하지만 막상 돈 앞에서는 사람 마음이 변하잖아. 분명히 뭔가 꼼수를 썼을 거야. 통장 비밀번호도 알았을 거고 몰래 돈 빼갔을 수도 있지. 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저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 믿으면 안 되는데 형님도 너무 순진하셔. 30년을 이 집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친척들 시중 들고. 그런데 결국 저는 여전히 의심받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희생해도 며느리는 영원히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남편은 저를 돈 관리하는 사람으로 봤고, 딸은 저를 손해보는 바보로 봤고, 친척들은 저를 의심스러운 이방인으로 봤습니다. 그럼 대체 나는 누구인가요? 30년 동안 제가 지켜온 이 자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전 아직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걸, 그리고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가쁘고 힘들어 보이셨죠? 전 급하게 일어나 시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순애야, 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요. 내 말 잘 들어.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내 방 옷장 뒤에 금고가 있어. 금고요?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5월 7일. 0507. 제 생일이요? 시어머니가 제 생일을 금고 비밀번호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생일을 챙겨주신 적 없으셨는데, 어머님, 왜 제 생일을? 거기 유언장이 있어. 꺼내서 대훈이한테 보여줘. 유언장이요? 내가 정리해뒀어. 너무 늦기 전에 가져와. 시어머니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니,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으신 건가 봐요. 새벽 4시,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방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옷장 뒤, 정말 금고가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옷장 뒤 벽 속에 숨겨진 금고가. 손이 떨렸어요.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들이 가득했어요. 병원에 가져다 드렸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통장들이었죠. NH농협 1억 8천만 원, 신한은행 2억 원,
우리 은행 1억 2천만 원. 이게 5억이 넘어.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 돈을 비밀로 숨겨두고 계셨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언장.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유언장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유언장. 본인 박말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 통장 및 부동산 포함은 장남 김대훈에게 상속한다. 며느리 김순애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나 법적 상속인이 아니므로 별도 상속하지 않음. 2024년 3월 15일 박말순 법적 상속인이 아니라서 그 한 줄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나 법적 상속인이 아니므로 감사는 하지만 줄 건 없다는 거였죠. 30년이 고작 감사의 마음? 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을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뭔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못 갔는데 아파도 참고 울어도 참고 결국 제 이름은 유언장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아니, 있긴 했죠. 상속하지 않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며느리는 결국 가족이 아니었구나.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평생 이 집안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저는 그저 며느리일 뿐이었던 거죠. 가족이 아니라 타인.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언장을 가방에 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 병실로 들어갔어요. 다녀왔구나. 네, 어머님. 가져왔어요. 유언장 봤지? 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더 가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는 걸 아시면서도 결국 제 이름은 쓰지 않으신 거잖아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며느리니까요. 순애야.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대훈이한테 전해드릴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끝까지 며느리로 남아야 했습니다. 그게 제 자리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잡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3일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딸을 불러 유언장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이 유언장을 준비하셨대요. 진짜? 어디 있어? 빨리 보여줘요. 엄마. 두 사람의 눈이 돈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나한테? 5억이 넘는 돈이 다 아빠한테? 당연하지. 나는 장남이니까.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서 제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당연히 없지? 네, 그럼 됐네. 어차피 당신은 며느리잖아. 이 돈으로 내 빚부터 갚아야겠다. 아빠, 제 결혼 자금도 있죠? 그럼 우리 딸 시집 보내야지. 강남에 좋은데 알아보자. 두 사람은 제가 없는 것처럼 돈 얘기만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가 낳은 딸이 저를 완전히 지워버린 거였어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계속 여기 살면 되지. 엄마 집은 내 명의가 될 테니까 집세 안 받을게. 집세를 안 받는다고요? 당연하지. 내 집인데. 근데 당신 운 좋은 거야. 무료로 살게 해준다는 거잖아. 엄마, 아빠 말이 맞아요. 법적으로 엄마는 상속인 아니잖아요.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제가 30년 살아온 이 집에서 무료로 살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하라고. 이게 제 가족이었던 걸까요? 3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그게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같이. 당신 밥 먹고 집에서 잤잖아. 그것도 엄마 덕분이고. 당신이 뭘 한 게 있다고?
엄마는 그러니까 평생 손해보는 거예요. 현실을 모르니까. 전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한 게 뭐냐고. 30년을 시어머니 모시고 본가도 못 가고 아파도 참고 그게 한 푼의 가치도 없다는 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순애야, 네, 어머님. 미안하다.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넌 착한 애야. 너무 착해서. 미안해. 너무 착해서 미안하다. 무슨 뜻일까요? 착한 게 잘못인가요? 순애야, 내 말 잘 들어. 금고에, 금고 안쪽에. 어머님, 어머님. 그날 밤 11시 47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금고에, 금고 안쪽에 무슨 말씀을 하려던 걸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셨으니까요. 어머님, 30년을 함께 했지만 결국 끝은 이렇게 쓸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시고 저에게 남은 건 며느리라는 이름뿐이었어요. 그리고 전 아직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장, 제 인생의 30년이 단 3일로 정리되는 시간이었죠. 전 시어머니 영정 앞에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미워할 수 없었어요. 서운했지만 원망할 수 없었죠. 30년이라는 시간이 미움보다는 그리움으로 남았으니까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사람들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효부라고, 훌륭한 며느리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칭찬은 많았지만 위로는 없었습니다. 네,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알뜰하게 모아두셨죠. 할머니 덕분에 재결혼 준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례식장 한편에서 남편과 딸은 벌써 돈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그들에겐 슬픔이 아니라 기회였던 거죠.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금고에, 금고 안쪽에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집도 남편 명의가 될 거예요. 전 여기서 집세를 안 내고 살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금고 안쪽에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역시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이상했어요. 금고 안쪽 벽면이 다른 것보다 조금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숨겨진 칸이? 금고 안에 또 다른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 순애에게 내가 떠난 후에 열어보거라. 제 이름이 적힌 봉투. 시어머니가 제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순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순애야,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보여준 유언장은 가짜였단다. 내가 그 유언장을 보고 얼마나 실망했을지 나는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그걸 봐야 했어. 대훈이와 민지가 돈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내 가족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직접 봐야 했단다. 그래야 너도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 더 이상 착하게만 살면 안 된다는 걸. 순애야,
넌 30년 동안 정말 잘해줬어. 나는 냉정하게 굴었지만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단다. 본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못 가고 아파도 혼자 참고 외로워도 웃어야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나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준비했단다. 진짜 유언장을. 이 봉투 안에 진짜 유언장이 들어있어. 공증까지 마친 정식 유언장이란다. 비자금 5억 원 전액, 그리고 이 아파트까지 모두 내 이름으로 해뒀어. 순애야, 이제는 내가 주인이야. 3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으니 이제는 김순애로 살렴. 대은이가 싫으면 이혼해도 된단다. 민지가 원망해도 괜찮아. 넌 이제 자유야. 미안하다. 순애야.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난 외롭게 죽었을 거야. 시어머니 박말순. 어머님, 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시험하신 게 아니었어요. 저를 지키려고 하신 거였죠. 가짜 유언장으로 가족들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진짜 유언장으로 제게 자유를 주신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돈이 아니라 자유를 주신 거였어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다음 날 남편과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죠.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빨리 얘기해요. 전 남자친구 만나야 해요.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혹시 집 정리 관련된 거야? 그것도 좋지. 빨리 내 명의로 바꿔야. 유언장 관련된 거예요. 유언장, 그거 이미 봤잖아요. 아빠한테 다 가는 거. 그게 가짜였어요. 뭐? 가짜? 무슨 소리야? 유언장이 가짜라는 이야기를 하자 그 둘은 화들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남긴 진짜 유언장이 따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전부 당신한테 줬다고? 아파트까지요? 이 집도 엄마 이름이라고? 네, 공증까지 마친 정식 유언장이에요. 말도 안 돼. 이건 분명 당신이 조작한 거야. 엄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줄 리 없어. 그 둘은 예상에도 없던 일에 미칠 듯이 날뛰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할머니가 왜 엄마한테... 난 아무것도 없다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너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할머니를 대했는지 다 아셨거든.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전 할머니 좋아했어요. 좋아한 게 아니라 돈이 좋았던 거지. 통장 비밀번호 물어보고 결혼 자금 달라고 하고 할머니가 다 아셨어.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네, 엄마 재산을 당신이 받겠다고? 30년 밥 얻어먹은 주제에. 밥 얻어먹었다고요? 전 30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았어요. 본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못 갔고 아파도 혼자 참았어요. 당신은 뭘 했어요? 어머니 병문안도 안 오고 2억 빚지고 숨기고 어머니 돌아가시길 기다리기만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다 아셨어요. 당신이 3년 전부터 돈 달라고 조른 것도 민지가 결혼자금 요구한 것도 다 아시고 저를 지켜보신 거예요. 제가 단 한 번도 손을 벌리지 않았다는 걸요. 엄마! 설마 진짜 혼자 다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가질 생각 없어. 시어머니 뜻대로 할 거야. 당신 빚이요. 이걸로 정리할게요. 진짜? 그럼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혼해요. 저는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제는 남편 엄마의 며느리로, 아내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저로 살고 싶었어요. 민지야, 엄마가 평생 손해만 보고 산 거 맞아. 내 말대로. 그런데 알아? 그게 손해가 아니었어. 그게 엄마의 선택이었고 엄마의 삶이었어. 근데 너희는 엄마를 바보로 봤지. 그리고 엄마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 했잖아.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어. 이제 내 인생을 살라고. 30년 며느리로 살았으니 이제는 김순애로 살라고. 이 중 1억은 제 노후를 위해 쓸 거예요. 2억은 본가 부모님께 쓸 거예요. 30년 동안 못다한 효도를 지금이라도 하려고요. 그리고 남은 2억으로 당신 빚 갚아줄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당신 정말 이러려고? 네. 저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고요. 저는 이제 김순애예요. 3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지만 이제는 저로 살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지켜봐 주실 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훈이와는 이혼했어요.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깔끔하게 정리됐죠. 민지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한번 찾아왔어요. 엄마 미안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용서했냐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요. 오늘은 본가에 가는 날입니다. 30년 만에 부모님 산소에 가려고요. 시어머니 목까지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못 와서 죄송해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이제라도 찾아뵐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전 이제 자유예요. 30년 동안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김순애로 살아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지켜봐 주시듯 저도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착하게만 살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면서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요. 며느리가 아닌 나로 사는 삶. 누군가 물어본다면 말할 거예요. 3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이제 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할 거예요. 이제는 제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또 다른 사연이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